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은 소상공인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자 3월, 2월 말에서 3월 걸친 주요 사업들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일단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미 뜬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 보시면 사업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명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고 돼 있는데, 내가 공고 하루 전에 폐업해서 나 예비 창업자야 라는 걸 막기 위해서 추가됐다. 이 사업 공고일이라는 건 결국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예비 창업자인 사람, 즉 사업자를 올해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 기준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 의외로 많이 걸려요. 최종 합격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주주로 넣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떠보니까 나 주주였다, 50% 초과 보유한 최대 주주였어. 이러면은 실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친족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총사업자 등록 내역 같은 거 떼보시고 어디 법인에 소유되는 거 없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예비 창업자로 하시려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이 달라진 게 이거예요. 돈을 한 번에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한 번에 주니까 그 예비 창업자들이 어디 쓸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집행이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 이 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낭비되게 되고 이러니까 법을 줬습니다. 중간에 한번 1단계 진척도 평가를 통해서 합격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 영원을 받습니다. 영원. 그래서 후속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2천만 원 내외, 그 다음에 중간평가 한 8월에서 9월쯤 되겠죠?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 내외인데, 어차피 우리 평균적으로 제가 최저로 받은 게 본 게 3,500만 원이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최대로 많이 받아봤자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는 금액 비슷합니다. 최대 1억이라는 건 사실 후킹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반 분야 여성 소셜벤처, 사대벤처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여성 분야는 여성만 신청 가능한 거 아시죠? 거기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선정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계획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사업계획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신청한 것 이상의 금액을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1,000만 원 정도 하셔서 나 1차 3천만 원 필요해, 4차 7천만 원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갑자기 서류평가 합격하면 인큐베이팅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집체 강의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1대1 컨설팅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게 1대1로. 그래서 현실적이진 않다. 그래서 한번 집체 강의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대상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 졸업생이면 가점 주겠다라고 추가가 됐고, 거기에 대한 대학이 이제 나열돼 있고, 이제 ESG 관련된 거 중에서 이제 인바이러먼트, 기후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작년도 그랬죠? 그린 기업은 가점 1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그냥 가점상 체크만 해주시면 거기서 알아서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선정이 있는데, 혹시 뭐 창업 야학이라든지 옛날에 예비 창업 패키지 전에 프리스쿨로 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 우수 졸업하신 분들은 그냥 선정입니다. 발표도 패스하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 초기 기업인데, 22년 2월부터 25년 2월 17일까지가 일단 평균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최대 1억 원으로. 자, 근데 여기도 또 하나 추가된 게 심층 인터뷰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심층 인터뷰 했거든요. 혹시 심층 인터뷰 해보셨나요? 예비 창업 패키지 붙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점검할 때. 최종 점검할 때 하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 당신 창업 왜 해요? 당신 커리어가 어떤 연관성이 있죠? 당신 팀원들 이거 고용한다고 했는데 현실 가능성 있나요? 약간 이런 거 물어봐요, 전화로. 그게 이제 심층 인터뷰가 하나 추가됐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뭐 발표 평가 때 뭐 한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전에도 한번 예비 창업 때 했었던 거여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로 경력사항이나 사업계획 아이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 하도 뭐 대필 이슈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진짜 네가 사업 준비한 거 맞는지 한번 스크리닝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점 사항 보시면 이제 기후테크 분야 똑같이 가점 주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1년 내에 1억 이상 투자 실적 있으면 주겠다. 근데 이게 그냥 개인한테 받으면 안 되고 인증받은 A씨나 V씨 전문 투자사한테 받아야만 인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 최우수 판정 받으면 여기 지원할 수 있다. 서류 평가 면제로. 자, 그 다음에 도약기인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3년 초과 7년 이내가 창업 도약 패키지 최대 3억 원 지원이 가능한데, 패스트트랙이 뭐냐면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은 사람 중에 10명 이상을 내가 고용했거나 4대 보험 기준으로 매출액이 20억 이상이거나 누적 투자 유치액이 3억 원 이상이면 3년 차가 되지 않더라도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패스트트랙이고, 이거는 뭐 서류 면제, 발표 면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업력이 적은데도 창업 도약 패키지 미리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 최대 3억 원인 게 조금 달라졌는데, 일단은 창업 도약 패키지는 유형이 3개입니다. 일반형, 대기업, 협업, 투자 병행형이 있는데 요거 다 공모가 따로따로 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거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원 사업을 어떻게 주냐면 그 성공 환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할 때 너 기본 사업비만 받을래? 아니면 성공 환원형으로 신청할래?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최대 2억이에요. 기본 수혜 금액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5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 수혜 금액의 50%를 추가 지원비로 줍니다. 근데 이게 성공 환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기본 지원 금액이 1.5억 원이었으니까 그 중에 50%인 7,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절반, 추가 금액 받은 거의 절반을 5년에 걸쳐서 무이자로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공 환원의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5년 동안 미니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최소 연간 매출 1% 정도는 갚아라, 인간적으로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매출 실적이 안 좋아서 매년 1% 이상씩은 냈는데 총 합이 내가 받았던 금액 50% 이하다 라고 하더라도 추가 징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억지로 망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특화 창업 패키지라고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처음 생긴 건 뭐다? 꿀이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합격할지 모른다. 아무 그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보는 게 좋은데, 일단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들, 이제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신사업 분야라는 게 조금 얌체긴 한데, 일단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 있죠. 딱 봐도 뭔가 테크처럼 보이는 것들, 요거를 신사업 분야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업력 10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딥테크가 있었잖아요. 10년 미만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3년 내내 2억 원씩 계속 주는 거, 그거 유사한 사업이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매출 제한은 없나요? 매출 제한은 없을 거예요, 아마. 뒤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넣어놨을 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신청 가능 업력은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15년 2월 19일부터는 다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70개사를 뽑는데 조금 뽑는 게 나눠져 있어요. 트랙 1은 일단 42개 비수도권 자율 모집을 하고, 나머지 28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충북 창경 같은 곳에서 추천서를 받아야만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 시리즈가 1, 2, 3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1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업력 3년 초과 기업은 안 된다는 거니까 예비 창업자부터 3년 미만 초기 기업까지는 시리즈 1에 지원 가능하다는 거고, 요건이 뭐냐면 투자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실적 없으면 시리즈 1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고, 시리즈 2부터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돼요. 1,000만 원 이상 받고 4억 이하로 받으면 시리즈 2로 지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누적 투자금 4억 원 초과하면 시리즈 3다. 그래서 이것도 예초창도가 생긴 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로드맵 하나가 추가됐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복잡한 게 뭐냐면, 여기 지원 제외 사업들 있죠. 요거를 받은 사람들은 시리즈 1을 지원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리즈 1 받고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 쓴 게 구분 단계별 참여 시 차년도 제외 사업 목록을 참여 불가하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아닙니다. 시리즈 1 받으면 예창 빼고는 다 지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시리즈 1, 2, 3가 각각 예창, 초창, 도약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걔네끼리만 차년도 수혜가 제한된다. 나머지는 그대로 로드맵으로 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즈 1 받고 그 다음 연도에 초창 지원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대신 초창 받으면 시리즈 2는 지원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시리즈 1에서 예찬을 했던 사람은 그러면 시리즈 2는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 근데 시리즈 1 받고 예창 못하고 예창 받고 시리즈 1도 못한다. 왜냐면 같은 레벨이라서. 다음 레벨로. 네네 맞아요. 네,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거 서류랑 발표평가만 그냥 깔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화 업종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랙 2에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추천을 받은 기업들 그것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창경에서 이거 관련해서 뭐 시드를 받은 게 있나요? 추천권을? 공문을 따로 받은 거는 경영실에서 관리를 네. 해서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도전 패키지인데 이거는 한번 폐업하셨던 분들이 다시 할 때입니다. 근데 보통은 다시 하는 거를 그 1년 내로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재창업이라는 의미를. 근데 이번에 7년 미만까지 내가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 잘하고 있는데 아직 7년 미만이면 재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대신 IP형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 한 건 정도는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주면서 그 특허로 어떻게 사업화하는지 컨설팅비를 6천만 원 따로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컨설팅 비용으로 어차피 나갈 돈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돈으로 받는 건 1억 원 내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화된 역량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템의 테마가 있으면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스포츠 산업 예비 초기 도약이 떴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3년 미만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공고일 기준 스포츠 산업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자예요. 즉 내가 사업자가 이미 있는데 도소매야. 그러면 스포츠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경쟁하니까 하도 안 모이니까 이런 것까지 쓰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혹시 스포츠 관련된 아이템을 할 수 있다면 여기도 중복 지원 및 수혜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예비 초기가 여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합쳐져 있고 여기는 평균적으로 4,500만 원 주는 거고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이 되면 스포츠 업계에서도 창업도약 레벨이 따로 있다. 그래서 따로 지원해준다. 그래서 평균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수혜 이력이 있다 라고 하면 3년 미만 창업 기업도 바로 도약으로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막힘없이 연마다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직 메이저급 중에 거의 안 뜬 게 창업중심대학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제 예상으로는 3월 4일날 떠야 돼요. 타이밍상 인간적으로 저때 떠야 된다. 그래서 일반 패키지랑 똑같고 지원 사업이나 어떤 그 구성, 패키지 구성 이런 건 다 똑같고 그래서 예비 초기는 최대 1억 그리고 도약은 이제 3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일단 전국에 대학 9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사업장 소재지 주관기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충북기관은 여기 충북권 보시면 호서대 한남대 있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권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지원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창업중심대학은. 그리고 그 청년들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창업중심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만 39세 이하 청년을 50% 이상 선발하는 게 애초에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더 뽑힐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역 플러스 청년이면은 꽤 확률이 높은 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것은 예비 창업 패키지, 원래 창중대 24년은 이제 750개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674억이었죠. 근데 올해는 775억으로 늘어났어요. 창중대 예산 자체가 일반 패키지는 깎이고, 그래서 점점 이제 창중대를 조금 더 우대해주는 형태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패키지도 준비하면서 창중대도 무조건 준비하는 게 보험 드는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 관련된 지원 사업도 가져왔는데, 이제 도내 8개 기업한테 청년 기업이고 여기는 5년 이내를 초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시면은 최대 1,600만 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돼 있는데, 대신 일반 창업이면 안 된다. 뭐 통신 판매업이나 뭐 도소매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이런 업종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줄게라고 되어 있고요. 지자체의 특징은 뭐냐면 직접 받아요. 그래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P 디딤돌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거는 지식재산센터에서 각 지역마다 하는 거거든요. 서울도 있고 뭐 충북도 있고 이런데 이제 충북 쪽이 뜬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예비 창업자, 그 지역 해당하는 예비 창업자한테 교육도 해주면서 특허 IP 한 건을 출원 등록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만약에 내년에 다른 지원 사업을 준비할 때 내가 특허 하나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창업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신분이시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해야 되는 억지 조건도 없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신분 유지하면서 다음 지원 사업 이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지원 사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찐막으로 이제 박람회 지원 사업도 해준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한도의 기업당 연일회 국내 전시 박람회 한 부스 정도의 지원 사업을 해주는데, 좋은 거는 소급 적용도 돼요. 그래서 25년도에 내가 상반기에 이미 한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간 박람회가 있으면 그거 영수증 제시하면은 소급 적용으로 250만 원까지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전시 박람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체크해 보시고, 거의 모든 박람회가 다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조기업한테만 지원을 해준다 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